이런 것들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해져요. 이 문제는 절대로 덮어지지 않을 거예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정신 차려보니까 겨울이 왔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남자친구랑 교제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너무 힘이 듭니다. 만난 지 3개월 정도 되는 때 남친한테 보이스피싱 문자가 왔는데 단순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 같다며 과거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코인을 하면서 불법 대출까지 받았고 결국 스스로 감당이 안 돼서 남자친구는 부모님께서 돈을 다 갚아 주었지만 친구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요. 역시나 단순 보이스피싱 문자가 아니라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친구의 돈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 연락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보증을 남자친구가 서줬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저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고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저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데이트에 소홀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하였고 오히려 혼자 불안에 떨며 변호사를 알아보기도 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건 이후 한 달 정도 뒤 남자친구의 모습이 수상해서 몰래 핸드폰을 본 적이 있었는데 메신저로 어떤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화 내용은 꽤 다정했고 여자 쪽에서 남자친구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얘 이 와중에 바람까지 펴? 그냥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았고 처음에는 시치미를 딱 떼더라고요. 본인은 SNS 그 어플 자체가 없다는 등 근데 제가 휴대폰을 봤다고 실토를 하니 그제서야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불법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급한 대로 돈을 빌렸었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대학생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까지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학생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던 거죠. 그 당시 코인을 하고 불법 대출을 받고 기타 등등의 사건과 전말을 다 아는 인물 중에 그 여자친구도 해당이 되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여자친구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라 부탁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급한 물은 껐다네요. 문제는 그 여자친구에게 돈을 다시 갚아야 하는데 당장 갚을 돈이 없다고 하니 그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고소하겠다라며 강경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결국 혼자 해결하지 못하겠다라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뒤에서 함께 도와주고 계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괜히 고소한다 라는 말이 나오니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라 라고 하셔서 연인 관계 마냥 다정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매달 돈을 보내주고 있었다네요. 실제로 2번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끈질기게 붙잡았고 바로 이 상황을 모두 정리하고 오겠다고 딱 2번만 더 돈을 보냈으면 되는 거라 아버지가 직접 그 전 여자친구에게 남은 돈을 한 번에 보내고 본인은 휴대폰 번호 바꾸고 인스타 계정 삭제하고 본인의 생활은 다 뒷전으로 하고 저에게만 집중을 하겠다는 등등 엄청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다정했고 좋았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라 앞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결정하자라는 마음에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1주년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의심 가는 일들이 소소하게 있긴 했습니다. 숙박업소 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텔에서 결제를 할 때 무조건 현금으로만 계산한다는 점, 남친이 운전 중에 남친 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변경하는 것 같은 사소한 것에도 차를 정차하고 본인이 직접 한다는 등 마치 폰을 안 보여주려고요. 토요일에 아버지 따라 성당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한 것도 제가 캐묻고 캐물으니 정식 예배가 아닌 주식, 코인, 투자 등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던 등등이요. 마음의 상처는 무뎌졌지만 의심의 씨앗은 계속 커져가네요. 예전처럼 남자친구의 폰을 몰래 보는 것은 절대 못하겠고요. 대부분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혼자 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좋아하는 만큼 믿어주고 싶은데 저 또 배신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는 비련의 제비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배신당할까봐 두려우시다 라고 사연이 온 게 맞을지 굉장히 아래 어깨 황공하거나 이 사연이 맞는 것인지 제가 이제 선택적인 T로서 학습을 통하여 F가 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혹시 그 남자친구분께서 전 여자친구랑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사이를 유지하고 돈을 보내주고 있다라는 그 부분
F폰에서 제가 이거를 듣고 남자친구분이 너무 힘들었겠네요 라고 혹시 공감을 해줘야 저는 F가 되는 걸까요? 글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특정 숙박업소 어플을 이용을 할 때 굳이 어플에서 카드 연동이 되면은 적립금까지 나올 텐데 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굳이 직접 현피로 가가지고 캐시로 내고 있다. 그러면 나래도 의심이 갈 것 같아.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건가? 신용카드가 막힌 건가? 신용불량자로서? 아니면은 뭐 아버지라든지 그 전 여자친구라든지 카드값을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을 다 열람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현금을 내고 있는 건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뭔 놈이 뒷구린 짓을 하고 있길래 미안해요. 남의 남자친구인데 어쨌든 간에 나래도 뭐를 하고 있길래 핸드폰 다음 공 리스트 넘기는 것까지 예민해가지고 잠깐만 차 좀 세울게 요지랄 하고 있고 아빠랑 같이 그 성당 예배를 간다고 하는 것도 이게 뭐야 리딩방 모임일 수도 있고 그 전 여자친을 만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의심이 안 가려면은 얼마나 여기가 꽃밭이어야 여기가 얼마나 해맑고 아름다워야 이렇게 의심이 안 갈 수가 있냐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자기야가 힘든 건 알겠어.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신뢰도가 몇 점이에요. 이 신뢰도라는 거는 몇 점 만점인 거야. 도대체 몇 점까지 떨어져야 이 남자친구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3개월 차에 이 오디션에서 땡 하고 탈락을 했을 때 그냥 냅뒀어야 되는데 왜 다시 쭉쭉 왜 혼자서 머리에서 맷돌 굴리면서 계속 콩가루를 만드는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요.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다정하게 해주고 그래서 좀 좋아서 못 끌어냈어요. 우리 혹시 자기야의 이상형이 핸드폰이라든지 SNS 계정 탁 삭제하고 오롯이 나한테 올인하는 모습 나한테만 집중하는 그 모습이 좋았던 거야? 애기야? 신생아야? 계속 젖물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애기는 아니잖아요. 조금만 버클리 봐봐. 조금만. 지금 미래가 보여요. 사연에서 몇 살이에요? 라고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미래가 보이는지 혹시 지금 만남이 스릴 만점이어가지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다정해서 잘해줘서 다 나한테 올인해줘서 아까 사연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마음의 상처는 무뎌졌지만 의심의 씨앗은 커져가네요. 왜 무뎌져? 이런 것들이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해져요. 이제 남자친구가 예전에 뭐 불법적인 대출을 받았던 행동 그거는 솔직히 약간 무뎌졌죠. 그리고 전 여친한테 제비짓 했던 거 그것도 무뎌졌죠. 마음적으로 그거는 이미 스스로 덮어둔 거잖아.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 남자친구가 뭔 뻘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의심은 커져가는데 또 무서워서 핸드폰을 못 열어보겠어. 왜? 뭐가 나올까봐 또 전 여자친구랑 연락하고 있을까봐. 솔직히 지금 이건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 남자친구와 자기와의 신뢰도 문제가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남자친구분은 지금 연애를 할 때가 아니야.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남자친구는 이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부모님이 아빠가 갚아주면 땡이야? 그거 부모님한테 변제 안 할 거예요? 안 갚을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를 처리를 할 건지 그거를 궁리를 하고 도모를 하고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처신을 하고 그게 당연히 1순위인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이런 거 다 싹 나는 무조건 너한테 집중할게. SNS랑 인스타 다 삭제하고 내 생활은 뒷전으로 다 하고 너한테 집중할게. 이게 진짜 자기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솔직히 전 남자친구분께서 뭐 코인을 했었다 도박을 했었다 잘못된 투자 방법을 했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라가 허락한 도박 주식이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나도 마통은 안 받아. 자기야 막말로 본인이 지금 똥 싸놓은 거는 이거를 처리를 하고 바지를 입든 갈아입든 해야지. 지금 한 무대기를 한 사발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야 일단은 이 바지를 입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닦아나갈지 같이 고민을 해보자. 사랑해. 뭐가 달라요. 혹시나 지금 식사 중이셨던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거죠. 겸사겸사. 소식이 건강에 좋대요. 미안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남자친구가 바지도 입은 상태에서 큰일을 벌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남아있다는 우리 자기가 가장 큰 문제예요. 많이 좋아하니까 믿어주고 싶잖아. 아마 남자친구분이 핸드폰을 까고 뭐 또 잘못한 거를 들켰을 때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여자친구는 믿어주고 싶을 거예요. 아마 믿을 거야. 왜? 그래야만 이 만남이 지속되고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핸드폰도 막 플레이리스트 못 보게 하는데 오빠 이거 왜 못 보게 해? 라는 말도 지금 못 꺼내고 있죠. 무서우니까. 진실은 알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언제까지? 내 감정이 다 소모될 때까지, 내 마음이 다 식을 때까지. 이거를 스스로의 자력으로 내 힘으로 끊을 힘이 없다. 우리 사연자님의 나이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부디 젊길 바래. 청춘을 조금 과소비한다 생각을 해보고 솔직히 정말 아닌 사람도 만나봐야 아 내가 만났던 거는 이제 세미제비였구나. 혹시나 이 세미제비라는 단어가 우리 사연자분께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봐리. 돈 좀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이 나 좋아했었고 전에 사귀었던 그 자녀 감정을 이용을 해서 돈을 뜯고 시간을 뜯는 게 제비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답변을 조금 독하게 드려도 계속 만나실 수도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사람, 경험을 스스로 해야만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
그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방법이라면 방법이죠.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아까 야놀자라 그랬나요? 숙박업소 어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피임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당장 헤어져라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라고 말을 안 하냐면은 질문에서부터 벌써 달랐잖아. 우리 남자친구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만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많이 좋아하는 만큼 제가 믿어주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원래 연애라는 게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여.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아닌데 라고 해도 내가 그 태풍의 중심에 있으면 내 이야기가 돼버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눈이 멀다 그러죠. 안 보일 수 있어요. 참 무섭지? 호르몬이라는 게 참 이 콩깍지가 식물성 단백질이야 몸에 좋은 건데 다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문제는 절대로 덮어지지 않을 거예요. 혼자 의심하고 욱 했다가 혼자 이렇게 삭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본인이 얻게 되는 해답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알아가는 거고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거니까 그게 또 인생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사연자분이 조금 건강하시길 멘탈이 건강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왜냐면 이런 남자 있잖아요. 계속 뭔가를 숨기는 것 같고 막 이런 스타일은 내 불안을 해소시켜주기보다는 계속 증폭시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관계가 과연 나한테 행복감을 주고 있는 관계가 맞는 건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쭌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